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볼 주제는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와 대중의 이중적인 잣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최근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 대한 대중. 그 중에서도 특정 지지층의 기이한 반응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예인이 사회적 무리를 빚거나 상식 밖의 행동을 했을 때 대중은 엄격한 잣대로 비판하고 자숙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의 경우는 매우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남성 인형을 이용한 성희롱 논란으로 프로그램 하차 위기까지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불사조처럼 논란을 잠재우고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터진 충격적인 추가 폭로 앞에서도 여전히 그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정의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만약 이번 사건마저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이는 연예계 전반에 어떤 잘못을 해도 팬덤만 있으면 괜찮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에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먼저 최근 불거진 다소 황당한 해프닝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박나래 씨는 여러 구설수로 인해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숙 중이어야 할 그녀가 동료 연예인 김숙 씨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김숙 씨가 눈치 없이 박나래 씨를 태그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시상식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모두가 박나래 씨의 이름을 언급하기 꺼려하는 분위기였음에도 김숙 씨만이 유일하게 박나래 팀장에게 고맙다며 의리를 지켰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박나래 씨의 반응입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자숙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언급해준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고마움을 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SNS에 보란 듯이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 나는 기죽지 않았다라는 과시욕의 표현이자 대중의 비판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오만함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는 자신을 챙겨준 동료의 배려조차 논란의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리는 매우 경솔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SNS 논란은 이번에 드러난 매니저 진정서 사건에 비하면 그저 애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 다수의 매니저가 박나래 씨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한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범죄에 가까운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은 박나래 씨가 탑승한 차량이 이동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업무를 수행 중인 매니저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뒷좌석에 동승한 남성과 박나래 씨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성적인 행위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그 행위의 강도입니다. 단순히 스킨십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격정적이었는지 운전석 시트를 반복적으로 발로 차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나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자칫 잘못하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운전자는 전방 주시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적나라한 신음소리와 운전석을 가격하는 물리적인 충격은 운전자의 집중력을 완전히 흐트려 놓는 살인 미수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 털끝만큼도 없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접하고 제가 느낀 감정은 더럽다는 불쾌함을 넘어선 분노였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성인이라면, 아니 기본적인 사회화가 된 인간이라면 제3자가 있는 공간, 그것도 좁디 좁은 폐쇄된 차량 안에서 타인이 듣고 느끼게끔 성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일종의 관음증적 성향이거나 타인을 자신의 욕구 배출을 위한 배경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비인격적인 태도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이 행동을 고용관계에 있는 매니저들 앞에서 했다는 것은 명백한 권력형 성폭력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반응은 기가 찹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매니저가 너무했다. 남의 사생활을 왜 폭로하냐? 박나래가 불쌍하다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심지어 이런 악플 때문에 박나래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떡하냐며 대중을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좁은 차 안에서 상사의 민망한 행위를 강제로 목격하고 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사고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매니저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니저들에게 그 차량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엄연한 직장이자 일터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 앞에서 성행위를 하고 그것을 강제로 보게 만들었다면 이것은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노동법 위반이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아야 할 중대 범죄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기형적으로 소비되고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미러링 기법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지도 높은 남자 개그맨이나 남자 아이돌이 여성 매니저 2명을 앞에 태우고 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며 흥분에 못 이겨 운전석을 발로 찼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처럼 조용했을까요? 남자의 사생활이니 지켜주자. 매니저가 예민하다라는 반응이 단 하나라도 나왔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그 남자 연예인은 즉시 방송계에서 영구 퇴출당하는 것은 물론 성희롱 및 공연 음란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 포토라인에 섰을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인면수심의 연예인이라며 대서특필했을 것이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로 도배되었을 것입니다. 과거 남자 연예인들이 단톡방에서 나눈 말장난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던 사례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실제 행동으로 옮긴, 그것도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선택적 정의이자 기형적인 팬심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현실입니다. 박나래 씨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20, 30 여성들로 구성된 강력한 팬덤입니다. 그들은 박나래 씨가 보여주는 솔직하고 거침없는 모습에 대리만족을 느끼거나 외모 비하를 딛고 성공한 서사에 동질감을 느끼는 듯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이 그리고 진정한 여성연대가 범죄에 가까운 행동까지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까?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여성인 박나래 씨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맹목적인 옹호는 여성인권 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여성은 가해자가 되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뿐입니다. 과거 나 혼자 산다에서 남자 인형의 주요 부위를 만지며 희화화했을 때도 팬덤은 개그는 개그일 뿐이라며 쉴드를 쳤습니다. 만약 남자 연예인이 여자 인형으로 똑같은 짓을 했다면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전자발찌를 차야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박나래 씨의 팬들이 진정으로 그녀를 아낀다면 무조건적인 옹호가 아니라 따끔한 비판을 통해 그녀가 올바른 도덕적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의 행태는 그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괴물로 키우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십거리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연예인이라는 특권 계층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스태프들의 인권을 유린한 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 형법상 공연 음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법적 문제입니다. 박나래 씨는 실수였다.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변명 뒤에 숨지 말고 피해를 입은 매니저들과 실망한 대중 앞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계 역시 시청률이라는 달콤한 유혹 때문에 도덕적 결함이 있는 출연자를 계속해서 안고 가는 관행을 끊어내야 합니다. 동병상련의 감정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차 뒷좌석에서 쾌락을 즐긴 연예인에게 느낄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묵묵히 견뎌야 했던 운전석의 매니저들에게 향해야 마땅합니다.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명약관화합니다. 더 이상 사생활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폭력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